오후 5시 47분 김하은은 아들 준호의 손을 잡고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어린이집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간다는 거였어요. 하은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마감은 내일 아침이었지만 준호의 손은 따뜻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6살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일단 아이를 데려가야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건 밤 8시였습니다. 준호를 침대에 누이고 온 거였어요. 약국에서 탄 감기약이 아직도 입 주변에 묻어 있었어요. 하은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곤함과 미안함이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보고서는 새벽 3시에 완성됐어요. 하은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일시간을 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5잔째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것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오전 10시 30분 인사과장 이영준과 대표 보자혁이 대면했어요. 하은 사원, 어서 앉으세요. 이영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하은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가락들이 재킷 주머니 속에서 꾸르륵거렸어요. 최근 프로젝트들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의 성과도 봤어요. 하지만 회사는 구조조정을 결정했어요. 유감이지만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세상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은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건지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바깥창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반면 그녀의 가슴 안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하은이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은은 일어섰어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을 헤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퇴근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이 하얀색으로 변할 정도로 꽉 쥐어졌어요. 옆에 선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절망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은은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하은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내렸어요. 이마 위에 짧은 머리카락들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평온함만 있었어요. 하은은 거실로 나갔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구인구직 사이트였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요. 남편은 작년에 떠났습니다. 준호와 자신을 위해 하은은 수많은 야근을 감당했어요. 초과 근무 수당으로 아들의 학원비를 충당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끝이었어요. 밤 11시 하은은 첫 번째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 뜬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은의 모든 생각이었어요. 아침이 왔어요. 준호는 엄마 옆에서 다시 한번 배고파라고 말했어요. 하은은 아이를 안았어요. 아들의 몸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책임감이 한 몸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의 첫날이 끝났습니다. 하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이 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력서 39번째를 제출했을 때 하은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44번째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47번째였어요. 그리고 희망은 먼지처럼 떠다니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은 지 63일이 지났습니다. 계산기는 하은의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돈, 매달 나갈 돈, 준호의 학비, 숫자들은 자꾸만 맞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준호가 마트에서 본 장난감을 가리켰어요. 가격표는 29,000원이었어요. 하은은 아이의 손을 잡아 다른 코너로 이끌었어요. 이건 다음에 사자. 지금은 엄마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끝낼 수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은 실망으로 굳었어요. 하은은 그 표정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하은은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새 공고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어요. 8시간 정시 퇴근, 불가 야근, 필수 육아와 병행 어려움. 하은은 각 공고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전 직장 선배 진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다잡으며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진희, 나야 하은이. 하은이, 요즘 뭐해? 응, 좀, 요즘 새로운 직장 찾고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하은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맞다. 들었어. 구조조정 힘들겠다. 응, 맞아. 혹시 넌 아는 회사 있어? 싱글맘이 괜찮은 회사 말이야. 싱글맘이면 어렵지 않을까? 요즘 대부분 장시간 근무 문화고 특히 마케팅 쪽은. 하은의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한번 내가 물어볼게. 근데 하은이 혹시 시간제 일을 생각해 본 건 아니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시간제 일. 하은의 뱃속이 철렁했어요. 6년간 쌓아온 경력을 다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니, 정직원 찾고 있어.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물어볼게. 전화는 끝났어요. 하은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렸어요. 다음 날 하은은 한 회사 면접을 봤어요. 광고 회사였어요. 면접관은 3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처음엔 호의적이었어요. 이력서 정말 좋네요. 경험도 풍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공백이 있네요. 면접관이 이력서에 최근 3개월을 가리켰어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나왔어요. 개인 사정이요? 하은의 목이 말라왔어요. 아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 휴직을 요청했다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냥 회사 방향과 맞지 않아서요. 면접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호의는 사라졌어요. 냉담함이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저희는 헌신적인 인재를 원하거든요. 헌신적? 그 단어의 의미를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하은은 면접실을 나갔어요. 아무도 답을 주지 않은 채 집에 돌아온 하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균열이 보였어요. 작은 균열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옆에 누웠어요. 엄마, 왜 누워 있어? 그냥 피곤해. 내일 회사에 가.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는 엄마가 실업자라는 걸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응, 내일도 열심히 찾을 거야.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은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밤, 하은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47번째 이력서였어요. 이번엔 다른 회사였어요. HR 기업 인사 담당 적극 채용 중. 공고문을 읽었어요. 우리 회사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추구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출산 육아 휴직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합니다. 하은은 잠시 멈췄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 회사가 정말 있을까요? 하은은 의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가 가슴에 타올랐어요. 회사 이름은 리드 앤 파트너스였어요.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절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 더 무언가 간절한 것.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본 거의 꺼져가는 촛불 같았어요. 47번의 거절 끝에 하은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이력서 제출 마이너스 김하은. 엔터키를 눌렀어요. 메일이 전송되었어요.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어요. 하은은 손을 내렸어요. 밤 11시 47분이었어요. 준호는 곁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이의 숨이 고르게 흘러나왔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어요. 그 무수한 불빛 중 하나라도 자신을 비춰주길. 그런 소망으로 밤은 깊어갔어요. 리드 앤 파트너스로부터 연락이 온 건 이틀 후였어요. 이메일 제목은 면접 제안이었어요. 하은은 화면을 3번 읽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파래 있었어요. 61일간의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은은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어요. 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어디가? 준호가 물었어요. 회사 면접, 저녁에 돌아올게. 엄마도 회사가? 아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몇 번을 들었으니까요. 응. 이번엔 다를 거야. 하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이에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회색 건물,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은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5층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느꼈어요.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김하은님 환영합니다. 면접관은 40대 중반 따뜻한 미소의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이도현 회사 대표였어요. 하은은 약간 놀랐어요. 대표가 직접 면접을 본다니 감사합니다. 이력서 잘 봤어요. 경력도 탄탄하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은은 긴장했어요. 여기서도 공백을 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은은 말을 조심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건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는요? 대표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신문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은은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 얘기도 남편이 떠난 것도 모두 다. 대표는 끝까지 들었어요. 방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저 들었어요. 힘들었겠어요. 그 말 하나가 하은의 가슴을 찔렀어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힘들었겠다라고 말해준 건 언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에요. 대표가 책상 위에 액자를 돌렸어요. 사진이 하은 쪽으로 향했어요. 사진 속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금발의 여자아이와 갈색 머리의 남자아이. 아마 8세와 10세쯤 되어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 아이분들이. 네, 지금 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진정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야근에, 회식에, 출장에.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는데 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대표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제일 아래 아이, 저 아들이 작년에 학예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도 가기로 했어요. 아내가 문자로 기다린다고 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저는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 때문에 못 갔어요. 그 다음날 제 부인이 준 사진이 있어요. 대표가 휴대폰을 켜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의 무대 위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의 아이가 무대 끝 구석에 서 있었어요. 혼자. 한 손은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를 찾듯이. 제 아들이에요. 아내 말로는 계속 객석을 보고 있었대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하은은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 아이의 표정이 보였어요. 실망, 그리고 희망. 그 둘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대표, 이 사람도. 하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의 사원들은 어떨까 하고, 저 아이들처럼 무대에서 자기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가 우리 회사에도 있지 않을까 하고. 대표가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바꾸려고 해요.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회사로. 이 시작에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은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뽑고 싶어요. 물론 회사의 새로운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면접은 끝났어요. 하은은 회사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줄기 한 줄기. 표정을 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의문은 택시 안에서 더 커졌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회사가 가능할까? 6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회사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승진은 야근을 덜하면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아이를 잃게 된 엄마들,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동료들, 직장을 잃은 자신. 그런데 자신이 받게 될 기회는 과연 정당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안겼어요. 하은은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머리 냄새를 맡았어요. 엄마, 다니는 거야? 그 회사?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예전의 균열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는 각도가 달라졌어요. 그 균열 속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한 빛인지 아니면 자신을 태우는 빛인지 하은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은의 결심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새로운 기회 앞에서 하은은 두려워했어요. 아이를 위해 이 기회를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정말 변할 수 있는 미래인지를. 그 두려움 속에서 밤은 천천히 새벽으로 변해갔어요. 입사 2주일, 하은은 이미 전투 상태였어요. 이게 뭐예요? 인사과장 박민준이 보고서를 내팽개쳤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후 3시 퇴근 안건입니다. 유연한 근무제로. 유연한 근무제? 그게 회사를 위한 거예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사무실의 시선이 쏠렸어요. 하은은 느껴졌어요. 저기 노골적인 대표님이 제안하신 대표님도 결국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 이 회사가 유지되려면 성과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 3시에 집에 간다고요? 박민준이 일어섰어요. 그는 15년을 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조직의 질서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2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에요. 우리 문화를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가 아니라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었어요. 뭐라고? 우리 팀의 조직원 중 육아를 포기한 사람이 5명입니다. 자녀를 보육원에서 거두지 못해 퇴사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들이 사직서를 낼 때 이유가 뭐였나요? 아이가 그리워서요. 그게 정상입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 문화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릴 자격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는 끝났어요. 박민준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험악했어요. 저녁 6시, 하은은 퇴근했어요. 오후 3시부터 이 시간을 남겨두고 회사 동료들의 시선을 등에 지고 준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이는 하은을 보자 뛰어왔어요. 엄마, 우리 준호 잘 지냈어? 집에 돌아왔어요. 하은은 준호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얘기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신의 친구였는지. 엄마는 모두 다 들었어요. 밤 9시 전화가 울렸어요. 김하은 씨, 박민준 과장입니다. 하은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과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대표실로 오세요. 대표님을 만나야 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어요.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하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밤새 생각했어요. 아침, 하은은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박민준, 재무과장 김성호, 그리고 대표 이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대표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어제 회의에서 뭐가 있었나요? 저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의견? 당신은 우리 회사 문화를 착취라고 말했어요. 신입이. 그건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표가 말했어요. 그 의견이 옳다고. 박민준이 일어섰어요. 대표님, 그건 회사 기반을 흔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회사의 기반이 뭐예요?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은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복입니다. 만약 그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건 착취예요. 박 과장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언제부터 당신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죠? 박민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은 제 아들과 같은 무대에 선 아이입니다. 객석을 찾고 있는 아이.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계속 기다리게 했어요. 대표가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김하은 씨, 당신이 제안한 유연근무제를 우리 회사의 공식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시작은 당신 팀부터입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이 제도를 주도할 거예요.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반발도 있을 거고.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맞습니다. 엄마를 기다릴 자격. 모든 아이가 그 자격이 있어요. 박민준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재무과장이 뒤따라 나갔어요. 회의실에는 하은과 대표만 남았어요. 고마워요. 하은이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고마워할 게 아니에요. 나도 고마워요. 대표가 하은을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무대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말해줬어요. 당신 말이 아니라 당신의 다짐이, 당신이 아이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변할 거예요. 이 회사도 변할 거고 당신이 이끌어주면. 하은은 대표에게 절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하은을 향했어요. 이미 소문이 돈 거였어요. 하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팀장이 다가왔어요. 김대리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엄마를 많이 기다렸어요. 당신이 말해줄 때까지는 몰랐어요.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가며 하은은 생각했어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직원이고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의 사람이다. 준호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회사 어땠어? 응.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왜? 하은은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변화를 만들었거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균열을 봤어요. 균열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균열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틈이었어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시작,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하은은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반발이 있을 거였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은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옆에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에서, 그리고 자신의 결단에서였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리드 앤 파트너스의 사무실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 그림이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오후 3시에 퇴근했고 누군가는 오후 4시에 복귀했어요.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은의 팀에서는 아무도 밤 10시 이후로 일하지 않았어요. 어제 전 팀장 정석호가 있었어요. 그는 딸의 과학 실험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는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비극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놓친 것을 되찾은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석호가 하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무대 밖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박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어요. 처음엔 거부했어요. 회의실에서의 패배 이후로도 거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보고서에 꼬투리를 잡으려 했어요.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달라졌어요. 박민준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야외 학습을 갔어요. 학습지 속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대요. 박민준이의 아버지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그 종이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조용했어요. 반발이 아니었어요. 침묵이었어요. 어느 날 박민준이 하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용서.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맞았어요. 준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이는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엄마를 만났어요.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집에 픽업될 때 엄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고 웃었어요. 그것은 경계와 불안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순수한 웃음으로 변했어요. 엄마,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일했어. 준호. 그리고 생각했어. 우리 준호가 뭐 하고 있을까 하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준호와 함께 있었어요. 게임도 했고 책도 읽어줬고 그냥 손을 잡고 앉아만 있기도 했어요. 그것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밤, 준호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하은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응, 행복해. 너 때문에. 우리 준호. 나도 행복해. 엄마 때문에. 아이의 말에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전함의 눈물이었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빴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아이를 마중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드 앤 파트너스는 달랐어요. 그들의 밤은 달랐어요.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저 자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은 누적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씩, 한 가정씩, 한 마음씩. 대표 이도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최근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부모예요. 자식의 부모, 누군가의 부모. 우리는 그들의 다른 역할도 응원할 거예요.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한 사람의 절망에서, 한 사람의 용기에서, 한 사람의 제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고 결국 조직의 문화가 되는 것. 그것이 친절이라는 게 아닐까요? 하은은 회사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마이너스 정석호.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숙제를 했어요. 마이너스 김유진. 엄마의 웃음이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이민준.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하은은 책상을 정리했어요. 내일의 업무를 메모했어요. 노트북을 덮었어요. 다들 잘 있어요.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누구도 먼저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일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이 닿았어요. 손이 닿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도 달랐어요. 이번엔 절망의 어린이집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제 일상의 만남이었어요. 예정된, 계획된, 약속된 만남이었어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느 날과 같이. 엄마, 우리 준호 잘 지냈어? 응, 엄마. 오늘 무지개 봤어. 정말 예뻤어.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보여줄래? 응. 아이와 엄마는 함께 걸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노을은 어제의 노을과 같았지만 또 다른 노을이었어요. 모든 날이 그렇듯이. 하은은 생각했어요. 저 무지개는 누군가의 아이도 보고 있겠지. 누군가의 부모도 아이의 손을 잡고 있겠지. 세상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밤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어요. 어제와 같은 별들이었지만 각도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엄마, 이 별은 뭐예요? 저건 아마 희망의 별일 거야. 누군가의 아빠를 기다리는
별, 누군가의 엄마를 응원하는 별. 별이 사람을 기다려. 응. 별도 기다려. 사람처럼 준호는 별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 작은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하은도 별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절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희망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이의 한마디, 한 번에 놓친 약속, 한 번에 지켜진 약속. 그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한다는 걸. 하은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야, 준호. 정말 행복해서.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손가락이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하은은 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모든 것이 시작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계속될 거라는 걸.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친절의 씨앗처럼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밝았어요. 천장의 균열을 통해 흘러들어온 빛처럼. 저 멀리 리드 앤 파트너스의 건물도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밤의 평온함이 그것을 감싸고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는 오후 3시에 퇴근할 거예요. 내일도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을 거예요. 내일도 누군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친절히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번의 기회에서 시작되는 사랑, 한 번의 공감에서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한 번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더 나은 내일. 하은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 준호, 집 가자. 응. 모자에는 아직 무지개가 남아 있었고 마음에는 희망의 별이 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그 누군가의 손에서,